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꽤 긴 편인데 특별히 재미가 있거나 특별히 인상적인 그런 스토리, 그런 한방 그런 거는 없었던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지루하면서 끝까지 읽어냈는데 중요한 점은 뭔가 훅 치고 들어오는 한 방은 없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뭔가 분위기에 젖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 쓰는 말투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해가는 듯한, 그리고 어떤 의견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변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짜릿하게 재밌거나 치고 들어오는 그런 한방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독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책이 말투와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는지 간단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제목 그 자체예요.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과도한 확신 이런 것들 지양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생각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뷰카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뷰커라는 개념 다른 책에서도 많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카, 변동성, 발로툴, 불확실성, uncertainty, complexity, 복잡성, 그다음에 ambiguity, 모호성, 이 네 가지의 이제 앞글자만 줄인 거죠. 뷰카.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복잡하게, 모호하게,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수를 예상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죠? 또 다른 상황, 변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변수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상황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는, Think Again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왜? 뷰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실의 흑역사. 이 소제목은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책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진실이 아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던 책인데, 애덤 그랜트의 이 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서문에서 우리가 시험 같은 걸 보다가 답을 고치면 틀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답을 고쳐서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팍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어버린다. 이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짓이라는 거죠. 직접 실험을 해보면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인다, 절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죠. 이러한 거짓이 또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인용이 되어서 또 재인용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용이 되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런 케이스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가짜뉴스. 우리가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에서 가짜뉴스가 현대 인터넷 문화의 그런 현상이 아니라 언론이 초기에 태동하는 그 시기부터, 원래부터가 다루었던 것들이 이제 가짜뉴스였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진실이라고 속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Think Again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명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의견에 대한 태도. 애덤 그랜트는 건전한 의견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심을 품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 이것도 뭡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의견에 대한 건전한 태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
자기 의견의 자부심, 프라이드로 아주 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이 이제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들만 채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만. 그것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러한 자부심이 이제 믿음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나는 오픈되어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믿고 있는 그런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직업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전도사, 정치인, 검사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 믿음을 설교하죠. 정치인은 공격을 하죠. 상대방을. 검사는 추궁을 합니다. 이런 거 안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과학자의 자세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오픈되어 있고 의심, 호기심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져야 된다. 보수 진보는 하나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해외 뉴스를 많이 보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등의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덤 그랜트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수, 진보, 정치적인 편견, 또 인종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막 서로가 확증 편향으로 발전을 하고 믿음의 영역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보가 생각하듯이 보수는 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가 어떤 설정한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보수가 생각하는 진보가 또 다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를 정말 절절하게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작년에 쓴 그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도 미국의 어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책에서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죠. 진보가 보수에 대한 확증 편향, 또 보수는 진보에 대한 확증 편향. 자,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태극기의 태극처럼 한 인간 안에, 한 사회, 한 국가 안에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과거의 습관이라든가 믿음을 지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또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정치적 극한 대립,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노력해서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른 경청이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홍역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홍역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것들이 나타난다. 지금 코로나 백신 그런 경우하고도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의사가, 자, 당신 자녀에게 백신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상대방을 오히려 반대 의견으로 철옹성으로 무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꼭 백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 오히려 상대방은 생각이 변하려고 하다가도 반대로 갑옷을 입게 되죠. 더 변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거는 아예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난 내 생각을 더 강하게 유지해야지. 근데 어떠한 의사는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성공시키는 의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합니다. 충분히 경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과학적 지식과, 결국 이런 당신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좋은 판단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죠. 맞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경청과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많은 성공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경청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 나의 강력한 주장은 절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설정은 없다. 그러니까 계획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계획이든 간에 수정 없이 실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과거보다 현재에 올수록,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수록 훨씬 더 심화되는 거죠. 왜냐? 뷰카의 시대고 너무 속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상이라고 여겼던 그런 계획들, 우리 삶에 대한 계획, 직업,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생 계획들, think again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고수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성공의 정의, 성공의 경로는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거, 늘 성장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이라든가 과거의 나의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자세, 태도, 전도사, 검사,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적인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 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한 방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에는 좋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